박박사 박사이다입니다. 논문 설문 한 번으로 논문 3개 이상 쓰기 가능할까요?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할까요? 우선 제 논문 등재 현황입니다. 박사 논문 그리고 학술지 논문 3개, 총 4개의 논문을 하나의 설문지를 가지고 작성하였습니다. 네, 그래서 논문에 하는 설문지 작성 방법 알아볼게요. 설문지 작성 방법에는 이제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, 초보분들은 아마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. 저도 몇 년 전에는 초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. 근데 이 설문 단계에서 잘못돼 버리면 논문에서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설문지를 꼭 제대로 작성해야 그 설문을 가지고 통계를 돌릴 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. 우선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연구 모형을 우선 생각만 하세요. 생각을 해서 그 독립 변수도 있고 매개 변수도 있고 종속 변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변수들이 있는데, 그 변수들은 보면 예를 들어서 우선 제가 이제 썼던 변수인데요.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면 그 아래 하위로 뭐 혁신성, 진취성, 위험 감수성 등이 있거든요. 이렇게 되면은 이 기업가 정신은 그냥 큰 제목일 뿐이고 실제로는 변수가 3개인 거나 마찬가지예요. 혁신성 따로, 진취성 따로, 위험 감수성 따로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각각 혁신성에 맞는 질문이 뭐 몇 개 있고, 그리고 진취성에 맞는 질문이 몇 개 있고 이렇거든요. 이 질문 개수는 사실 정해지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요인, 그 기업가 정신은 큰 제목이고 그 밑에 있는 요인이 그 요인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. 두 번째, 내가 생각한 그 연구 모형, 즉 그 필요한 변수와 관련된 선행 연구 논문을 열심히 찾아야 돼요. 그러다 보면은 그 각각에 맞는 변수에 맞는 설문지를 다 이제 취합할 수도 있고, 그 설문지 가지고 이제 인용을 해서 내 거에 맞게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꼭 그 선행 연구 논문을 찾아가지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생각한 그 변수 요인별로 설문 문항이 최소 5개 이상을 추천합니다. 이게 왜냐면 그 통계를 돌리다 보면 뭐 이거는 여기에 붙어서 뭐 삭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통계를 하면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요인, 지금 아까 예를 들은 기업가 정신 밑에 혁신성, 진취성, 위험 감수성이 있잖아요. 그래서 혁신성 밑에도 문항이 5개 정도, 진취성 밑에도 5개 정도, 위험 감수성 밑에도 5개 정도, 이 정도를 추천해요. 왜 5개냐면 그 이상이어도 되는데, 그래도 최소 몇 개, 3개 정도 이상은 돼야 설문을 할 수 있거든요. 그 통계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최소 5개 문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역질문은 피할 것. 역질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. 제가 분명 저랑 친한 그 이제 박사과정 분한테도 역질문 같은 거 하면 나중에 골치 아프다, 통계할 때 오류가 난다 이런 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본인 욕심일 수도 있고, 근데 또 뭐 그렇다 보니까 역질문을 간혹가다 하세요.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을 질문을 또 비슷한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넣는 거예요. 이렇게 하다 보면 통계에서 피곤한 일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역질문은 안 하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5번째, 설문 문항 내용 점검. 이거는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혁신성의 문항을 이제 5개를 작성을 했어요. 근데 그 A라는 변수의 1요인과 그리고 또 A라는 변수 2요인에서 질문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어. 근데 약간은 다르니까 냅두가? 너무 비슷한데? 이거 붙어요. 그러면은 이제 하나는 삭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또 최종적으로도 설문 문항에 대해서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. 그리고 6번째, 변수는 내 생각보다 한두 개 정도 더하기. 그러니까 이거 앞에서 이제 여기 말씀드렸잖아요. 기업가 정신의 혁신성, 진취성, 위험 감수성 뭐 이런 식으로 정해졌지만, 그러니까 내가 연구 모형을 그렸어요. 연구 모형을 그렸지만 그래도 그 선행 연구 조사를 하면서 이거 내 연구 모형에 넣을까 말까 싶은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도 한두 개 정도 더 넣는 걸 추천합니다. 왜냐면은 그 내가 생각한 요인이 아예 잘못 나와버릴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 통계에서 못 쓰게 되면 그것도
다시 또 완전 처음부터 설문을 할 수는 없으니까,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게 그 변수를 더 추가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선 그 하위 요인 개수로 따졌을 때,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 밑에 진취성, 뭐 혁신성 이렇게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진취성 같은 그런 하위 요인 개수로 따졌을 때 저는 13개 요인을 가지고 설문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저것 다 나누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, 연구 모형을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. 또 선행 연구 조사하면서도 연구 모형이 그려지고 하니까 머릿속에 그렇게 해서 박사 논문까지 포함하면 총 4개의 논문을 썼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7번째,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. 설문 대상 집단을 꼭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. 사실 이게 그냥 돈을 주고 맡기는 거면은 진짜 베스트 같아요. 제가 보기엔. 왜냐면 설문을 맡기려면 그 아는 분들한테 막 부탁하고 그러려면 그래도 뭐 차 한 잔이라도 사줘야 되지,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아무래도 부탁하는 것도 불편하고.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업체에 맡겨두면 딱 그냥 그 돈만 내면 업체에서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. 내가 원하는 집단을 가지고. 저 아는 분 같은 경우는 설문 대상이, 그러니까 업체에서 받아주지 않는 그런 설문 대상이었어요. 왜냐면은 그분이 일하시는 그 기관에서 뭔가를 지원을 받은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셨는데, 이분께서는 이제 그 설문을 할 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읽어서 잘 해주겠다.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을 다 집어 넣어서 해주겠다.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그냥 한 분 한 분 다 이메일 보내면서 그렇게 설문을 받았어요. 근데 이분이 그 설문 결과가 나왔는데 거의 만점이 나온 거예요, 설문이. 왜냐면은 이분이 그 기관의 담당자이기도 하니까 잘 보여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뭔지 그 사람들이 그냥 너무 우호적으로 점수를 잘 줘가지고, 사실 그분이 네, 아직까지 졸업을 못 하셨어요. 설문을 그렇게 망치고 나니까 되게 정말 설문지 만드는데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, 설문 받는데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, 그렇게 했는데 이제 멘붕이 오신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집단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. 아니면 또 반대로 나랑 별로 친하지 않은 곳이야. 그렇기 때문에 다 막 점수를 낮게 줄 수도 있죠. 그것도 문제거든요. 그래서 사실 저는 기왕이면 업체에서 그 설문 업체, 설문 대행 업체 있거든요. 그 설문 대행 업체가 설문지까지 써주진 않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설문을 받아준다는 것 뿐이거든요. 그런 업체한테 맡기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긴 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설문지에서 척도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제가 써놔봤거든요. 그래서 명목 척도는 성별은 남자, 여자, 이게 이제 명목 척도 예를 들 수 있고요. 서열 척도는 무슨 음식 좋아해? 서양식, 한식, 일식, 중식? 네,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. 그 등간 척도, 너의 식탐은 높은 편이야? 매우 그렇다, 그렇다, 보통이다, 그렇지 않다, 전혀 그렇지 않다. 대부분 등간 척도로 해서 설문을 많이 하죠. 비율 척도는 너의 몸무게는? 네, 아무튼 제 방식대로 예를 들어서 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통계책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통계책에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. 그리고 이제 설문을 작성하는데 왜 벌써 통계책을 봐? 예, 그 이유가 있어요. 그 설문이 잘못되면 통계도 잘못되기 때문에, 설문과 통계는 다 이어져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통계책도 한 번쯤은 이렇게 살펴본다면 설문지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